기준금리 드디어 뭐 예상했던 건데 경제방송을 못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렸죠. 한은에서 금리 0.25%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3%에서 0.25를 내리니까 이제 2.75가 됐죠. 문제는 이제 경기가 워낙 추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0.25%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유 중에 큰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환율 달러가 지금 좀 팍 하고 이제 내렸다가 다시 이제 살살살살 이제 하다가 이제 이게 아침이 돼가지고, 이게 뭐 환율이 시작이 되면은 또 팍 하고 내렸다가 이제 3시가 돼서 4시가 되고 5시가 되면 저녁에는 또 이제 2원 내렸다가 다시 8원으로 내린 것 같이 하다가 또 이제 5원 내리고 그러면서 저번 달에 어마어마한, 외환 이 달러가 빠져나갔죠. 예. 그래서 목숨 걸고 4,100을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또 계속 달러를 내려놓고 금리를 0.25%를 내리면서 2%로 금리가 갔다. 그러니까 소비 사라. 물건 좀 사라. 마이너스 통장은 비싸죠. 주택 대출이 아닌 이상 마이너스 통장이라든가 이런 다른 걸 쓸 때는 대출 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이제 떨어지고 뭐 은행에서는 사실 막상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은 금리가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체크를 해보니까 이제 2.9%의 이제 금리 이자를 주는 것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는 지금 3.9%를 주더군요. 예. 우리도 이제 뭐 이것저것 이렇게 좀 바꾸고 정리 좀 하고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지금은 완전하게 투자할 곳이 없기 때문에 캐시, 워런 버핏처럼 캐시를 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장률 전망이 1.9%였는데 이제 1.5%로 급락해 추경도 불투명해졌고 추경을 뭐 이재명이가 윤석열 깜빵 보낸 다음에 예산 추경을 시키면서 지 멋대로 또 추경을 예산을 뭐 늘려주겠다. 대통령이에요, 지가. 네? 이게 지금 민주당의 대표 뭐 국민의힘의 대표 이런 힘을 없애야 됩니다. 직간놈이 뭔데 지금 대통령 깜빡이 집어넣어 있는 상태에서 추경 예산 늘리자. 뭘로 늘립니까? 빚내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래놓고는 그걸 갖다가 뭐 골고루 뭘 어려운 사람을 뭐 이렇게 지탱해주고 나라에 문제가 있는 허점인 것을 도와주는 이게 아니고 전부 쿠폰 발생해가지고 지방에다 뿌리자. 이딴 썩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자빠져 있으니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서 정말 저쪽으로 뭐가 대통령이 된다면 꼬락서니 안 봐도 훤합니다. 직원들 보십시오. 전부 주말에 다 놀고 빨간 날짜 다 놀고 뭐 우리가 볼 때는 뭐 많이 노는 거 아닌가 하지만 자기네들이 볼 때는 그것도 이게 노는 건가 하는 거예요. 그 이재명이가 4일 저는 4일이라는 걸로 회사가 이어지면 문 닫습니다. 네, 공언합니다. 할 수 없이 뭐 그거 5일로 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저 싫습니다. 4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래된 우리 직원하고도 안녕, 굿바이. 나는 감당 못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무슨 뭔데 지금 4일을 합니까? 예? 옛날에 우리는 일주일 일했어요. 일주일. 그런 상황인데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뭐 열심히 일한들 성장률은 1.9에서 1.5 저는 1.5도 안 되는 급락 지금 소비 급락 경기 둔화 이렇게 가고 있어서 추경을 한다고? 추경 누구 내는 사람이 있어야지. 기업이 다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아니 세금을 내야 뭐 이렇게 해서 추경을 해가지고 뭐 돈도 놀아주고 그런 내는 건데 지가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제가 볼 때 불투명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동안 스탠바이 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정말 대통령이 무슨 일이 닥치게 되면 그 스탠바이 하던 사람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2달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졸렬하다 좀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렇다고 나라를 뭐 저기 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위태로워 지금 원래 모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도 그렇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뭐 본인들의 자유지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로 서야 되고 이 국회, 국회의원들을 바로 뽑았어야죠. 국회의원을 저 따위로 뽑아놔가지고 아무 짓도 못하게 한 사람들이 너희들 국민들이잖아. 내 말이 틀려? 그럼 나라가 피폐해 주는 건 어쩔 수가 없지. 싫다잖아. 다 가겠다잖아. 내 돈 지키고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고 편안한 나라 세금도 얼마 안 내고 그런 나라로 가겠다는데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잘 뽑고 대통령을 잘 뽑았어야지. 다행스럽게 대한민국 하늘이 갓이 있어가지고 문재인에서 이재명이가 될 뻔했는데 나가지고 졌잖아요. 그래서 갓이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을 한번 살려주긴 했는데 또 그것도 이게 2년 조금 넘어가니까 버티지 못하고 또 때는 그래서 이제 공산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점진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우리만 걱정하지 사실상 아무도 걱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젊은 애들은 생각도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4050은 제정신 제가볼 적에는 제정신 바뀐 것보다는 오직 지네 이권. 내 자식 잘 크고 있고 나 집 한 채 있고 기업이 아직 뭐 있으니까 내가 기업 지금 큰일 났어. 그다음 거 내가 볼까? 트럼프가 전기차 충전소 8,000개를 갖다가 폐쇄. 누가 제일 치명타를 입을까? 현대차? K 배터리? 아마 패닉이 일어날걸. 그래서 지금 쪽을 못 쓰고 있는 게 지금 현대 자동차 주식을 보십시오. 원래 현대 자동차가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내놓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에다 잡아가지고 지금까지 현대가 어마어마하게 컸고요. 전 세계에 또 광고가 됐고 그래서 전 세계에 차를 팔게 되고 미국에서 가장 차를 많이 팔고 미국에 가장 투자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트럼프가 되면서 이제 전기차 8,000곳을 폐쇄. 아무리 머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머스크 속으로는 이제 현대차 망하고 독일차도 망하고 독일도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다 망해먹고 뭐 다 폐쇄하면 나는 이제 가닥 잡힐 게 미국에서는 머스크 테슬라밖에 없대. 테슬라도 곧 내가 볼 적에는 주식이 너무 높고요. 그래서 경기 추락을 막겠다고 한국은행에서 금리 0.25%를 이렇게 낮춘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장률도 이제 1.9에서 1.5%로 대폭 하향 조정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1.5도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돌아다니시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명품들이요. 지금 다 망하게 생겼어요. 에르메스하고 샤넬 2개 빼고. 제가 어저께 좀 돌아다녀 봤습니다. 많은 애들은 돈에 어떤 구애를 안 받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다니면서 사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가세했던 애들이 이제 뭐 에블리 에르메스 같은 거나 그냥 뭐 우리나라에서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한 3,000불도 안 되는 그런 값이니까 그냥 빚내가지고 카드 긁고 사고 물건이 없어서 못 샀죠. 샤넬 같은 경우는 물건도 많고 지금 어린 것들이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카드로 사야 되는데 그나마도 못 사고 그러면서 부자만 사게 되니까 부자의 인원수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도 지금 휘급하고 있는 거예요. 시급. 그런 상태의 모습을 저는 제가 예리하게 본 돌아가는 상황이 대한민국이 지금 상당히 어려워지고요. 1.9에서 오죽했으면 1.5의 대폭 하향이다. 제가 볼 때는 1% 하향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라고. 그래서 지금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그러나 한국은 잃어버린 10년에 1년이 들어가고 지금 2년째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부동산 띄우기로 했죠. 오세훈이가 지금 강남에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풀어주고. 그래봤자. 그래서 어쨌든 내수 부진, 수출까지 지금 흔들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를 3%대에서 0.25 내려가지고 2.75로 이제 인하를 했는데 1년 6개월 만에 우리가 2%로 진입을 했다. 이렇게 뭐
굉장히 신문 PR을 하고 있지만은 대출 이자는 연연하고요. 금리 인하로 과연 경기 부양 뭐 이런 경제 성장률 지금 낮아진 1.5%에 대한 것을 깨고 소비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좀 나중에 만들 수 있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난 이창용 씨 좋지 않게 봅니다. 이 사람이 같이 화목하게 같은 이제 금융 쪽이니까 최상목이 이제 부동산을 또 띄우고 서로 뭐 야자야자 으쌰으쌰 해야 된다.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면적 총 면적 17년 만에 전부 확대해서 다 풀어진다고 합니다. 원래 이게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그린벨트를 풀린다는 거는 마지막. 이거 안 하면 이거 활성화할 일이 없다. 그 말은 뭡니까? 부동산 투기해라. 금리도 내렸어. 2% 쓸 수 있어. 은행 가가지고 2%라 그러고 하는데요. 저 5억만 빌려주세요. 그러면 2.75에 줄 것 같습니까? 시장은 그렇게 반응을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지들끼리 짜고 고스톱 치면서 오세훈이가 서울시장 아닙니까? 강남 다 풀어주고 토지거래 확대. 그 다음에 최상무가 그 다음 2탄 그린벨트 해제 총 17년 만에 면적. 참. 인구는 줄고 경기는 안 좋은데 또 아파트 투기 이걸로 또 몰아붙여 보겠다. 한 가닥의 희망을 꾸고는 있지만은 뜻대로 안 될 거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제발 좀 어떤 것이 옳은 길인가에 대해서 경제를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